초등학교 수학 공부 습관을 잡는 방법. 초등학교 수학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초등 수학을 잘하는 방법. 초등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요. 어떤 생각하면 초등 성적이라 생각하시는데, 이거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좀 커져요. 이유가 뭐냐? 초등 성적하고 중등 성적이 달라요. 중등 성적하고 고등 성적이 달라요. 그래서 초등 성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얼베이면 큰일 나요. 이게 좀 이상하게 빠져. 생각한 대로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이게요. 생각한 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어떤 애가 A라는 애도 90점 맞았고 B라는 학생도 90점을 맞았다 생각합시다. 근데 A라는 학생은 부모님이 계속 가르쳐요. B라는 학생은 부모님 한 10번 가르쳤고요. B라는 학생은 부모님이 한 번 가르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B라는 학생이 중학교 때 더 잘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초등학교 성적을 보통 부모 성적이라 그래요. 중학교 성적을 학원 성적이라 그러고요. 고등학교 성적이 자기 성적이라 그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머니가 성적에 자꾸 얽매여요. 근데 왜 10번을 가르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한 번 설명해서 학생이 이해가 안 돼. 그럼 당연히 2번 설명하겠죠, 그죠? 이해가 또 안 돼. 그럼 3번. 아우, 이해는 했어. 근데 까먹었어. 그래서 4번. 그래서 5번. 6번. 이를 가르쳤다 칩시다.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학생은 뭐합니까? 학생은요, 어머니가 애써서 가르치는 만큼 학생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 머리에 들어올 때까지.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잖아요, 학생은. 학생이 노력하는 건 한 개도 없잖아요. 그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자꾸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그 알게 된 문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적을 유지하는 공부는 위험해요. 이게 위험한 게 학생으로 하여금 그 습관을 길들이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좀 잔인하게 생각해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면 안 되고요. 특히 뭐냐면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은 정말 바르고 잘하고 그래요. 부러워요. 어머니가 보면 누가. 근데 이거 크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머니 초등학교는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머니. 고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이런다고 아무 소용없다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다 어머니 노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소용없으니까 그냥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중에 첫 번째 뭘 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학생이 2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동안 혹은 30분 동안 이 30분만 바짝 집중하면은 학생이 되는데 학생이 이걸 안 해. 그래서 뭘 요구하냐면 학원에서요. 30분 동안 바짝 집중할 수 있을 걸 그래서 그것만 딱 해주기를 원해요.
어머니, 그거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서울대 보내라 하세요, 어머니. 그게 쉬워요, 어머니. 학생이 안 되는 걸 어떤 식으로 30분 만에 앉아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30분 동안 앉는다는 게, 그 30분 동안 집중한다는 게, 그냥 그렇게 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학생은 하기 싫은데, 학생이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켰다. 이게 장기적으로 되레 손해가 더 심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요, 이렇게 키우는 게 좋아요. 응? 응? 잘 안 지워지네, 그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을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냐면은, 제가, 학생이 만약에 10문제 하기로 했다. 그러면 있잖아요. 10문제를 하라 하고, 시간에 개념을 두지 마세요. 10문제 할 때까지 그냥 붙잡아서 관리를 하세요. 야단을 치지 말고요. 어머니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우, 10문제면 진짜 한 10분이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우리 애는 집중력이 없다 이러잖아요. 어머니,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좋아하면 다 집중하지. 게임할 때 얼마나 집중 잘하는데요. 또 어떤 어머니는 철이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철이 들면 초등학교겠어요. 그 제가 보기에는 딴 게 아니고 10문제를 풀 때 학생이 그냥 앉아서 좀 있더라도 그냥 풀으라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왜냐면 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자기가 힘들어요, 학생은요. 자기는 그냥 놀고 싶고 가고 싶고 하기도 싫은 공부 책상에 앉아서 그 10문제를 1시간 정도 풀고 있으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 근데 어떤 학생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학생은요, 옆집에 사는 누구는 A라는 애는 그냥 수학 푸는 걸 그래 좋아해. 어머니,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이걸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가 10문제 푸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인정을 해주세요. 단지 10문제를 안 풀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놀러 가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10문제를 풀도록 무작정 기다려주는 건 아니고요. 10문제 풀기 전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 얘기도 아니고요. 10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이 스스로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좀 두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있는 걸. 어떤 학생은요, 책상에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든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요, 가르치다 보면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움직여요. 움직여도 그 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뭘 할 건 아닌 게, 물론 습관이 안 좋은 학생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뭐 좋으냐면, 문제를 풀어야 집에 간다, 문제를 풀어야 끝이 난다,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생각 없이 푸는 애가 있어요. 그럼 빨리 풀기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너무 생각 없이 푸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런 애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생각 없이 막 풀면 80점 이상이어야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맞춰서 틀리면, 얘 틀렸네. 한 번 더 풀어봐라. 또 풀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수학도 싫어하는데 이게 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80점 이상 맞기 위해서 자기 또 고민해요. 그래서 앉아있는 것 키우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의외로 글씨 잘 쓰기가 중요해요.
저는 이제 글씨를 좀 못 쓰죠, 그죠? 죄송합니다. 글씨 잘 쓰는 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학생 마음이에요, 마음. 글씨를, 저는 이제 숫자는 그래도 나름 잘 적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글씨를 잘 적는 학생이 공부에 정성을 바쳐요. 공부가 나중에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풀이 과정 연습장을 볼 때, 연습장 보면 알거든요. 글씨가 그 공부에 대한 학생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하기 싫은 한 애를 먼저 앉아있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앉아만 있고 빨리 문제만 풀고 막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때는 점수를 정해주는 거예요. 이 습관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점수를 정해주면 틀리면 이거 한 번 더 풀어야 돼. 몇 번 풀다 보면 알아요, 또. 근데 이래도 점수가 통과 못하면 그래도 한두 시간 있다가는 풀어줘야 됩니다. 앉아있는 것도 한두 시간 있다가는 그래 일어나도 돼. 혹은 두세 시간 있다가는 일어나도 돼. 이래야 되지. 이걸 뭐 4시간, 5시간 이렇게 잡아두면 안 돼요. 그럼 학생이 포기를 해요.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잡아두셔야 돼요. 그 학생 눈치 많이 봐야 됩니다. 습관을 길들이는 거예요, 습관을. 어머니가 막 열을 낸다고 해서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학생하고 알게 모르게 기싸움을 해야 되고요. 알게 모르게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이 밀당에서 지면, 어머니가 지면 학생은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바로 이 작업입니다. 뭐냐면, 글씨 바르게 쓰는 거죠. 글씨 잘 쓰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하나 더 추가하면요. 문제 잘 읽기. 요거 이제 하십니다. 글씨 잘 쓰기 할 때는요. 어떻게 잡아주시냐면요. 글씨 잘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글씨 잘 쓸 때는. 학생이 다른 거 신경 없이 무조건 글씨만 잘 적으라 하세요. 글씨만 잘 적으면 무조건 오케이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월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요. 글씨 잘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깨끗한 집에 사는 학생은 나중에 되면, 처음에는 안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지저분한 곳에 못 있어요. 자기가 늘 깨끗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도 왜 있잖아요. 옷도 자녀가 늘 깨끗하게 입고 있는 자녀,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게 안 되지만 늘 깨끗하게 자꾸 입혀주세요. 그럼 나중에 되면 자기가 더러운 옷을 못 입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습관이잖아요. 어머니 이게 공부하는데 습관이 왜 이게 힘드냐면요. 젓가락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젓가락질 가르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몇 년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이러면 되는데 왜 안 되나? 이러지 마세요.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발전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씨 잘 쓰는 것은 몇 개월간, 그냥 최악의 경우 몇 개월간 계속 글씨만 연습시키세요. 수학은 좀 몰라도 돼요. 수학은 점점 올라가요. 초등학교 수학은 정말 금방금방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글씨 잘 쓰는데 염두에 두고요. 문제 잘 읽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연습시키냐면요. 학생들이 문제를 잘 못 읽어요. 따지고 보면요. 틀린 문제가 있다. 첫 번째, 한번 다 적게 하는 겁니다. 이건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적게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 틀린 문제가 있는데 문장제 문제면요. 문제를 가리고 설명해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설명해봐. 이거 어떤 문제야? 문제를 설명해보라 그래요. 그럼 학생이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요. 설명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읽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준비 안 해놓고 어머니가 자꾸
더하기 빼기만 가르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 뭐 얼마 어렵다고요?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이런 것만 자꾸 가르쳐 놓고 초등학교 때 성적이 잘 나오면 좋아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이게 학생이 그 성적이 과연 어떤 습관을 기초로 해서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고력 키우기입니다. 사고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경시대회 문제 풀리거든요. 저 밑에 선생님들 스카이 출신 많거든요. 초등학교 경시대회 못 풀어요. 어머니. 초등학교 경시, 물론 방정식 세우면 풀죠. 초등학교처럼 풀면 못 푼다는 거예요, 어머니. 초등학교 4학년 가진 그 지식으로 경시대회 못 풀어요, 어머니. 풀기가 쉽지 않아요.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또 뭐냐면요. 또 진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머니. 중학생이라든가 혹은 고등학생을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 혹시 상담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나가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도움이 되나? 도움 안 된다 그래요. 도움이 거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있어요. 어머니도 여기서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어떤 누구는 과거에 갔는데 과거에 갔는 어떤 누구는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 했더라. 그래서 과거 갔더라. 어머니, 경시대회에서 과거 간 게 아니고요. 얘가 수학 잘해서 간 거예요. 경시대회 안 해도 얘는 과거 가요. 경시대회 해가지고 괜히 어설프게 해가지고 더 안 좋은 결과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고력 키우는 거. 사고력 키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고력을 키워야 되냐면요. 이렇게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조금 이상한 얘기지만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것을 배워서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5번 시험쳐가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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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은 안 나와요.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점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한 문제를 깊이 있게 풀어도 사고력이 크지만 사실은 폭넓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에만 머물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지 말고 좀 더 폭넓게 많이 접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사고력이 크려면. 제가 사실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저는 사실 있잖아요. 뭐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머리 좋은 학생 저 딱 한 명 봤습니다. 지금까지 머리 좋은 학생 못 봤어요. 공부는 습관이에요, 습관. 머리 좋은 학생 딱 한 명 봤는데 얘가 있잖아요. 한 가지, 물론 이거 지났으니까 내가 경험이니까 얘기해주면 이러면 안 바뀔게요. 어머니가 얘가 머리가 좋으니까 영재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얘 진짜 영재 학교에 합격한 애보다 머리 더 좋아요. 초6인데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미적을 정석을 보고요. 혼자 다 이해하고 다 풀어버려요. 수업도 안 잡혀요. 근데 혹시라도 외웠나 싶어서 물어보면 원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왜 영재가 학교에서 어머니 영재 보내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탈락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와서 거의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했어요. 어머니 물론 저 책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준비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고집을 피니까 내가 할 말이 없었는데 왜 탈락을 했느냐?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재 학교는 영재를 모으는 게 아니고 준비된 학생만 모으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우리 학생이 머리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요. 꾸준하지가 않아요. 공부라는 게 머리가 좋아도 꾸준하게 해야 좋은 대학 가고 꾸준하게 해야 좋은 결과를 갖는데 애가 꾸준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머니는 애 사고력이 죽어질까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안 가져와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머리 좋은 한 명도 제가 말 그대로 꾸준한 뭔가 습관이 없으면 머리만 좋아가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을 먼저 길러주고 사고력은 조금 딸린다 하더라도 폭넓게 가르치면 돼요. 폭넓게. 폭넓게 가르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뭐 초등학교 그 나와 있는 그 문제만 자꾸 깊이 있게 가르치지 말고 그거와 관련 또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요. 초등학교 어머니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우리 자녀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아주 신기한 예를 들 테니까 어머니가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얘한테 초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쉽게 다 맞추겠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3학년 거 배워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6학년 게 굉장히 쉬워지겠네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초등학교 6학년 것만 가르쳐 놓고 초등학교 6학년 걸 굉장히 깊이 있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막상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6학년 걸 굉장히 깊이 있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경험이 없어요. 꼭 보면 첫째예요. 그러면 안 돼요. 첫째는 실패 본다는 게 그거예요. 왜 실패 보냐면 어머니가 이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이론대로 안 먹혀요. 근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뭐랄까 공부가 어떤지 고등학교 학생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는지 고등학교 전략을 잘 공부하셔야 돼요. 경험이 있다는 게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경험이 있는 부모다. 뭐가 경험이 있겠습니까? 고등학교에 경험이 있어요. 자기 자녀 고등학교 해보니까 되고 안 되고 나와야 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되고 안 되고가 나와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요. 제가 보니까 도토리 키재기예요. 초등학교는요. 정말 백지예요. 정말 스카이 가기도 쉽고 갈 수 있고 스카이 못 가는 학생도 있고 그래요. 이게 어떻게 아느냐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특히 고3 수능이라든가 고3 이걸 기준으로 이 잣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냐면요. 초등, 중등, 고등 이 전체를 가르쳐 본 사람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거의 정확해요. 초등은요 고등하고 다르고요. 중등은 고등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학생들이 달라요. 학생들이요. 스타일도 다르고 가르치는 방법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님이 수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싶다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 수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으셔야죠. 초등, 중등, 고등이면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왜 어떤 학생이 실패를 봤는지 성공을 한 성공 사례를 크게 보지 마세요. 왜 성공 사례를 크게 보지 마라 그러냐면요. 성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의 의지가 받쳐줘서 그래요.
실패를 되려 더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공부는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고 실패를 자꾸 보면 실망을 하잖아요. 실망을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세요. 실패를 보고. 성공하는 애는요. 시골에 살아도 학원에 안 가도 부모님이 공부에 관심 한 개도 없어도 성공하는 애 성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 케이스를 자꾸 보지 말고 부모님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봤다. 이렇게 했는데도 실패봤다. 이래도 실패봤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요. 아,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와요. 초등학교 때 이해하고 싶은 말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사고력을 키우는 건데 사고력은요. 초등학교가 초등학교 문제 풀어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중학교의 사고력을 뭘로 키울까요? 이제 힌트가 나오겠죠. 고등학교 문제로 키워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문제를 아무리 자기가 많은 문제를 풀어도 중학교 2학년 것만 배운 거예요. 더 이상 넓어지지가 않아요. 나이가 40을 먹어도 40살의 나이가 아프리카에 산 사람은요. 아프리카 부족민은요. 곱셈을 못해요.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폭을 넓히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저 주장이 좀 강하게 얘기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정말 가능성이 많거든요. 가능성이 많아요. 뭐랄까 저는 뭐 사실은 독학 재수도 가르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은 안 가르칩니다.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뭐 4학년, 5학년, 6학년, 뭐 3학년부터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쳐 보는데 내가 직접 가르쳐요. 가르쳐 보는데 초등학교는 부모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그리 많아요.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학원 때문에 망치는 경우가 그리 많아요. 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학생 습관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소리를 하지만 다 잘 되라고 쓴소리 하는 거니까 저 얘기가 100% 우리 자녀에게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또 다른 환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 얘기를 참조만 하세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겪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부모님이 가진 생각과 저걸 좀 같이 조합을 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